네. 뭐하니? 안 돼. 졸지에 머물게 된 선재는 지옥 같은 삶에서 구제해준 회원의 이중적인 태도가 헷갈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한테 피아노를 다시 치라고 권하셨고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읽어주셨어요. 그거 진짜 셌어요. 남자는 그럴 때 키스해요. 키스를 받아줘 놓고도 남자로 봐주지 않는 회원이 야속하기만 하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진짜 황당하고 남편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쌩까시는지 어쩐다고? 다른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회원은 여전히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말 참 많다. 나와. 얘 좀 봐. 당신 옷이 아주 잘 맞아. 이처럼 두 사람은 불안한 관계였지만 제자를 원하는 준영 때문에 불편한 동거를 그만둘 수도 없었죠. 우린 이선재라는 공공재의 공동관리자야. 대충 하고 와. 봐서요. 자, 돌아온 탕자, 돌아온 원석. 한껏 들뜬 준영은 선재를 위해 특례 입학까지 준비해놨고 그러니까 연습에만 전념해. 여기가 뭐 네 집이다 생각하고. 응? 이사장은 회원에게 입시 비리를 덮어줄 선재의 특별 관리까지 지시하죠. 네가 관리 잘해. 저번처럼 놓치지 말고. 몇 번을 말해. 경찰서에서 선재를 데리고 나간 건 분명히 강준영이고 강준영은 제 지도 교수고 나는 제 남친이고 그래서 따는 거 아니야 지금. 한편 정유라의 담당 교수 준영의 연락처를 그녀와 사귀는 친구 손장호한테서 받아낸 박담이 야, 맞춤법 좀 지켜라 교수님인데. 그런데 담이의 감사 문자를 회원이 대신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선재 여자친구 박담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란 말에 묘한 질투심을 느끼는데 번호를 잘못 하셨. 나 뭐래니? 남편인 척 하려다가 그냥 전해줍니다. 이선재 여자친구래. 자식도 있을 건 다 있네. 하지만 준영의 입시에 방해될까봐 문자 온 사실을 숨기는데 이제 주변 정리도 좀 해야지. 특히 너 같은 처지엔 여자 문제 컨트롤 못하면 끝장이야. 회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들킨 줄 알고 눈치를 살피는 선재. 얼마 후 술에 취한 준영이 침실로 올라가 버리고 남자는 그럴 때 키스해요. 지금 무슨 남자라고? 때마침 볼일을 마친 회원도 침실로 올라가려는 이때 저기 안 잤어? 아참 여자친구 연락해줬어? 지금은 너무 늦었고 아침에 꼭 해라. 신청곡 꼭 쳐드릴까요? 뒷정리를 마친 선재가 신청곡을 쳐주겠다며 불러세우죠.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내가 네 선생님인데. 제 여친이 문자 보낸 거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쳐봐. 같이 잔 적은 없어요. 안 물어봤는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내가 왜? 전 좀 그랬어요. 그런데 선재가 질투심을 드러내자 회원의 욕망에 불이 당겨지는데 나 지금 너 아주 무섭게 혼내준 거야. 주제넘게 굴지 말고 반성해. 격정적인 키스를 당한 선재도 참아왔던 연심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맙니다. 그렇게 선재는 회원의 신청곡들을 연주하며 그간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회원도 나란히 연주해주며 선재의 마음에 화답하고 한참 동안 희로애락을 나눈 두 사람의 감정이 격앙되죠. 한 번 더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밤중의 미래에 진한 여운이 남은 선재는 연주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어제 밤에 연습하는 거 같더라. 순전히 선재의 밤샘 연습 소식만 들은 준영은 옷을 사주려 하는데 퍼스널 샤프 예약 좀 할래? 선재 옷 좀 사주게. 나도 몇 벌 사고. 오후에 시간 좀 내. 선재가 내빼지 못하게 방문자를 들이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죠. 그런데 출근 중인 혜원이 집까지 찾아온 다미를 보게 되는데요. 강준영 교수님 댁 맞나요? 교수님 말고요. 혹시 이선재라고. 지금 이 댁 주인들도 안 계시고 다미는 선재를 꼭 봐야겠다며 물러서지 않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방문을 허락한 혜원은 젊은 남녀가 엄한 짓을 할까봐 신경 쓰이죠. 방문은 좀 열어두세요. 별일이 없겠지만 애들 나이가 나이니만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나다 이 나쁜 놈아! 아직 잠이 덜 깬 선재는 다미에게 거친 스킨십을 당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혜원의 배려로 함께 식사하게 된 다미는 가끔 머물고 싶어 하죠. 나 너 보러 와서 자고 가도 돼? 오늘 데리고 나와 인사 좀 시키려고 했는데 깨울 수가 있어야죠. 한편 민학장은 이사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선재를 청강생으로 들이는데요. 애들 음악성이나 그런 거 저울로 소고기 근수달도 할 수 없는 거잖아. 조인서의 애제자 지민우도 특례란 사실을 되새겨주는데 걔들 둘이 붙여놓으면 아주. 아 그럼 자극도 되고. 대리전이야? 참아왔던 열등감이 폭발한 준영. 애가 무슨 네 한풀이 도구도 아니고. 어? 같은 시각 서한음대 기악과 교수 김인주는 비리관계인 백 선생의 딸 정유라의 성적을 조작해 주려 하는데 수익률 확인하셨죠? 보내보세요. 강 교수랑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좀 이상하다. 내가 억지로 사라 그랬어? 엉터리 악기상을 학생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쓰레기였죠.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 교수님. 교수님. 엄마 정말 미안해. 아유, 개쓰레기. 그 무렵 선재는 혜원이 선물한 책을 다시 꺼내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손님 있어. 한편 혜원은 서영호의 남자친구가 무리하게 들이미는 사업 기획을 거절하는데 어른들께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시면. 어른들? 너 설마 한마당까지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니 지금? 자회사를 설립하려던 영우는 제대로 망신당하죠. 봐. 자기야. 거북한 요구를 물리친 혜원은 준영의 조수한테서 연락을 받는데 교수님 좀 늦으신다고 하셔서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또 학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예정이 없던 선재의 쇼핑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오 실장님 오실 거야. 만에 하나 너 사라지면 나 죽음이다. 얼마 안가 도착한 혜원이 선재의 상처에 대해 묻는데 이거 여자친구랑 싸우다. 넌 그렇게 싸우는구나. 여자친구 유물을 놓고 얘기를 나누다가 구설수에 휘말릴 뻔하고 피아노예요. 아무튼 자 오늘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좀 비겁하더라도 끝까지 들키지 않으려고요. 제 여친한테나 교수님한테나. 혜원을 향한 마음을 들키게 될까봐 선재가 귀가하겠다는 이때 준영이 나타나서 흐지부지 되죠. 뭐가 그렇게 재밌어? 예, 다 재밌어. 결국 저 이만 가볼게요. 어딜?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인 선재가 호의를 거절하는데 좋은 생각이야. 편하게 해줘야지. 선재를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게 두려웠던 혜원도 그냥 보내줍니다. 왜 이래? 선선히 보내주네. 한바탕 할 줄 알았더니. 준영은 선재가 엇나갈까봐 겨우 참은 건데요. 당신은 아까 왜 찬성이라고 했는데? 나도 당신하고 같은 이유야. 혜원은 선재를 다루는 방식을 바꿔볼까 고심하는 준영을 비꼬고 마는데 비꼬냐 지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잖아. 답답해하는 준영에게 편견 없이 진심을 가지고 대해보라고 겨우 달랩니다. 나 큰 길에서 내려줄래? 지수랑 정이 잠깐 보기로 했거든. 당신도 같이 보던가? 싫어 시끄러운 것들. 그런데 혜원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데 그럴 일이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혜원이 용모를 보러 들른 곳은 선재의 집이었죠. 커피숍 같은 거 못 찾았어. 어디 들어가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밖에 없죠. 난 네 선생님으로 온 거다. 괜찮으시겠어요?
어둡고 위험해요. 선생님한테. 너 잘 따라갈게. 오세요. 이사 가려던 선재의 집에 들어가게 된 혜원. 문 닫으셔야 되는데. 주님들이 들어온댔지? 혜원은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는 선재의 모습을 보고 잠깐 흔들리지만 여기 앉으세요. 앉아도 돼? 안 본데? 네, 괜찮아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국제 콩쿠르를 목표로 꿈을 크게 가지라며 지민호와 비교하는데 선생님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넌 그런 애들이랑 다르다고. 넌 특별하다고.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란 뜻에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른인 척 거리를 두려는 혜원한테 솔직하게 사랑해 나가자고 발끈하는 선재. 그냥 저 사랑하시면 돼요. 미칠 거 없잖아요. 분명 제가 더 사랑하는데. 그렇다고요. 과일이야 이것저것 챙겼어요. 간식거리를 하셔서. 됐어 이제. 실장님 오시면 뭐라고. 학생 하나 만나러 갔다 그러면 알 거예요. 저 컴퓨터 연결할 거거든요. 그동안 이거 보고 계세요. 영어는 어렵다. 선재의 어린 시절 일기를 보던 혜원은 문득 그의 어머니를 궁금해하는데 네 재능이 어머니 쪽 유전자인가 봐. 음악을 제대로 느끼시잖아. 사진 없어? 여기. 미인이시다. 근데 그것만 빼면 허당이에요. 맨날 다치고. 너 잘 키우셨잖아. 제가 많이 사랑하죠, 엄마를. 현재 형이네. 선생님 얘기도 막 하고 싶고 그래요. 엄마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들이대지 마. 네? 선재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반대했을 거란 혜원의 말을 애써 무시하죠. 이거 저희가 쳤던 거 몇 곡 골라놨거든요. 거리를 두려던 게 무색하게 혜원은 선재의 연주에 점점 빠져드는데 어려운 곡을 완벽히 소화해내자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오디션 레파토리 이거로 해라. 괜찮았어요? 그럼 일로 와. 한 번 안아줄게. 제가 안아드릴게요. 순간 본분을 망각한 혜원을 선재가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우연히 미래를 목격한 준영은 고심에 빠진 채 차를 돌리죠. 한참을 끌어안고 있던 선재는 다미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 담이 오면 요거 주시고요. 오토바이 좀. 다급히 배달 오토바이에 혜원을 태우고 돌아갑니다. 너 꽉이요. 흑심 아니에요. 안전 문제라고요. 넌 나한테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나만 할 수 있어. 달콤한 시간을 보낸 혜원은 연락을 기다리라며 돌아서는데 확약이 없자 미련이 남는 선재. 집에 돌아온 혜원을 기다리던 준영은 갑자기 선재 얘기를 꺼내는데 이선재 말이야. 오디션 때 뭐 치면 좋을까? 글쎄. 아까 선재가 들려줬던 곡으로 혜원을 자극하죠. 당신이 한번 권해봐. 당신이 해. 대충 대꾸하고 올라가 버린 혜원을 차갑게 응시하는 준영. 여러모로 피곤한 하루를 보낸 혜원이 창밖을 내다보는 이때 매일 아침 운동 삼아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혹시 6시 반쯤에 일어나신다면 창밖을 내다봐 주세요. 혜원은 어김없이 선재가 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는데 뭐래? 아니, 배꽃이 피었길래. 무슨 일 사람아. 그게 벌써 피나? 저 지금 지나가요. 준영은 선재를 지켜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녕. 어서 오세요. 출근한 혜원은 준영의 요구대로 거액의 수리비를 들여 선재의 피아노를 수리했는데 아, 네. 지금 내려갈게요. 많이 보던 거죠? 그걸 받은 선재는 크게 감동하죠. 피아노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저한테 다시 왔는지. 선생님은 저를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혜원에게 제일 먼저 연주해줍니다.
이후 미용실에 들른 혜원은 아무런 관계없는 척 다미와 선재가 어떻게 지내는지 떠보죠. 같이 산다는 거야? 아니, 내조라길래. 와이프 노릇을 미리 하겠다는 거죠, 뭐. 얼굴 좀 덮어줄래? 울적해진 혜원은 스타일 변화를 시도하려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나 원장님 좋아. 솔직하셔서. 바쁘시면 1번, 싫으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선재한테서 연락을 받고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편 일진이었던 다미는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정유라를 위협하는데 조용히 해라. 나 너 때문에 일진도 닫거든. 잘못했어요, 언니. 손봐주는 살벌한 순간을 혜원이 엿듣게 되죠. 끝나셨어요?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곧장 친구와 술 한잔하러 간 혜원은 제대로 사랑 한 번 못해본 과거에 눈물 짓는데 이제 와서 그 시절에 못해본 걸 기어이 찾아먹겠다는 심본지. 내가 20살짜리 어떻게 이겨? 어? 뭘 또 놀라고 그래. 거짓말을 도와줬던 음대 동기 윤지수는 준영이 바람핀 걸로 오해합니다. 어제 그 여자애 만나러 갔던 거야? 몰래 조용히 해결 보려고? 요거 마시고 가자. 나한테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나만 할 수 있어. 같은 시각 준영은 혹시 또 혜원과 같이 있는지 선재를 떠보죠. 네? 아니요. 저 혼자 있습니다. 이제 자려고요. 또 통화하자. 그래. 다음날 귀국한 한성숙은 서영우의 자회사 설립건을 듣게 되는데 반년도 안 돼 뻥 차일 거면서. 서필어는 이혼을 요구하는 영우를 달래려 자회사를 설립해주려 하죠. 조촐하게 자회사를 시작해서 착실히 해봐. 사람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걸 들은 민학장은 혜원을 붙여줄 것 같다는 문자를 성숙에게 보내고 아무튼 수고했고. 비자금이 불어난 성숙은 혜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죠. 무지 비싸지 않나요? 네 덕에 내가 마음 편하게 나다니셨니? 회장님 말씀 한 번쯤 거역해도 돼. 적절히 처신하겠습니다. 볼일을 마친 혜원은 필원에게서 영우의 회사 일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는데요. 그런 줄 알고 기획안 올려라. 조건으로 아트센터 대표 자리를 욕심내는데 이쯤에 네가 대표를 해보겠다는 거야, 감히? 직위는 상관없죠. 영우의 폭력성을 본 필원이 제안을 거절 못할 거라며 위로해주는 성숙. 너랑 독대하시겠대.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혜원은 자연스럽게 선재를 찾아갑니다. 선재야, 운전할 줄 알아? 네. 그럼 지금 좀 나올래? 어디든 2시간만 갔다 와. 말 시키지 말고. 네, 저 가만히 있는 거 잘해요. 훌륭해. 선재는 곤히 잠든 혜원을 싣고 정처 없이 운전하는데요. 근처에 차를 세운 선재가 이마의 상처를 걱정하는데 왜 다치셨어요? 발동별에 맞았어. 안 웃긴 말고. 왜 대구로 안 가시고 저 부르셨어요? 집이라는 데가 가끔은 직장 같을 때도 있단다. 잠깐 편의점에 들른 선재는 가진 돈부터 계산해 보는데 근처 모텔에서 대실할 방을 살펴보려 하죠.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월풀 죽이지. 네. 선재의 모습을 봤던 혜원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잠시 후 적당한 방을 잡고 나온 선재는 갑자기 사라진 혜원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디세요? 저 방 잡았거든요. 집이 직장 갔다 그러셔서 쉬게 해드리려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널 불러내는 게 아닌데. 나 지금 도망치는 거야. 너랑 그런 데 들어가기 싫어서.
선재의 배려를 오해한 혜원이 놀란 마음을 추스르려는 이때 늦었네. 마장 모임이 늘 그렇지. 차 좀 갖다 줘. 서재. 그 뭐냐? 부딪혔어. 조심해. 누가 보면 부부싸움하다 맞은 줄 알 거 아니야. 행동 조심하라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니. 말 그대로지. 속도 모르고 남의 눈치만 살피는 남편에게 한마디 쏘아붙이는데 영호한테 맞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 안 냈어. 근데 말투가 뭐 그러냐? 누가 들으면 내가 영호한테 당신 때리라고 시킨 줄 알겠다. 야속하게 타박만 하는 준영 때문에 자신의 삶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당신한테 위로 대신 야유나 받을 일이야? 이만큼 사는 대가로 던지고 때리면 얻어맞아야 하는 게? 누가 시키느냐? 너도 명품 걸치고 부자들 셀럽들 상대하면서 이것저것 다 누리고 싶어 자청한 거지. 싫으면 관두든가. 관두지 뭐. 이 집 내일 당신 교수 자리 다 토해내고 아무것도 없는 20대로 돌아가지 뭐. 그럴 수만 있다면 나도 좋겠어. 넌 그러고 싶겠지. 선재를 잃을까봐 외도로 눈 감아줘야 했던 준영도 화가 났죠. 방에 틀어박힌 혜원은 차에 물건을 놓고 내린 선재의 문자를 봤는데 저희 집 열쇠가 윗도리 주머니에 있고 윗도리는 차 안에 있어요. 저는 지금 선생님 댁 앞에 있고요. 겉옷에서 집 열쇠를 꺼낸 혜원이 생각에 잠기고 마주대하기 어색해서 겉옷만 툭 던져주죠. 네 건 네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겉옷을 챙겨 입은 선재는 공연히 탓하는 혜원에게 답장을 보내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자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지금? 글쎄 네 진심이 뭐냔 말이야. 혜원은 순수하게 휴식을 제공하려 했던 선재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같이 자기를 바라지만 아까는 아니었어요.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멀어져가는 선재를 붙잡지 못하죠.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아껴주는 선재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혜원. 무안했던 혜원은 오디션을 핑계로 선재한테 먼저 연락하는데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너 감히 나한테 밀당하니? 아니요. 밀당이고 뭐고 선재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혜원이 야속했죠. 연준아 잘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한편 회장은 서영우에게 수모를 당한 혜원을 부대표로 승진시켜 주는데요. 너 나하고 고자 하나 따로 트자. 무슨 말씀이신지. 딸을 신뢰하지 않는 서필원은 자회사를 비자금 창고로 쓰려 했죠. 할 수 있겠냐? 해야죠. 그 무렵 한성숙은 필원의 외투에서 불륜 상대의 반지를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필원은 불륜 상대에게 푹 빠져 있었죠. 어디 데리고 가서 딱 한 달만 지내다 오면 좋겠어. 길면 밟히실 텐데요. 그렇겠지? 그 시각 선재는 준영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디션을 보고 있었는데 훌륭한 연주로 청중을 휘어잡습니다. 제법이네요. 제법 정도가 아니지. 뿌듯한 준영은 라이벌이 될 지민우를 소개해주는데 안녕. 하지만 선재는 혜원에게 발탁된 민우에게 별 관심이 없었죠. 전번 교환할래? 아니? 미안. 교수님! 비상이야. 한편 혜원은 불륜 사실을 눈치챈 성숙에게 불려가는데요. 직무 태만이다. 그치? 인정합니다. 혹시 너 나한테 불만 있니? 자신을 대신해서 남편의 불륜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라고 명령받습니다. 깨끗이 처리해라. 심란한 혜원은 행방이 묘연한 불륜 상대를 혼자 찾아 나서죠. 안녕하셨어요. 어찌 왔습니까? 발품을 판 끝에 직장을 옮긴 조선족 아줌마를 찾아내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지? 있어요. 회장님인지 영감이 끼워주고는 하도 사람을 귀찮게 하길래 내 빼다시피 나오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영감이 그것 때문에 마누라한테 꼬투리 잡힌 모양인데 가서 내 말 그대로 전하셔. 딱 2번 살 섞어보고 맛대가리가 하도 없어서 내 차버렸다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하죠. 필원에게 염증을 느껴 다신 만나지 않겠다는 상대에게 확답을 요구하는 혜원. 내 싫어 쳤다지 않나? 걷다 대고 무슨 확답이라니? 저걸 받아주시면 확답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년이 다 왔나? 어째 자꾸 같은 말을 하게 만드나? 있는 놈들 심부름이나마 해서 먹고 산다면 말기 하나는 제대로 뚫려 있어야지. 수모를 당한 혜원은 일단 성숙에게 보고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신뢰를 회복한 두 사람은 장학 증서를 받을 선제 일행을 맞이하는데 서한예술재단 한선수 이사장님. 얘기 많이 들었어. 연주도 듣고 기대가 커?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그냥 흙 속에 파묻힐 뻔했죠. 인사치레를 나눈 성숙이 장학 증서를 전달해주는 그때 뭐야? 서 대표도 이리 와. 그래 같이 찍자. 자신만 떠돌리는 게 못마땅한 영우는 이사장의 심부름꾼인 혜원을 모욕하죠. 그만하시죠, 서 대표님. 아까 놀랬을 거예요. 여기 높은 분들이 다 개성이 강하시죠. 여기 체크된데 다 서명하면 되고요. 장학 서류에 서명하고 나온 선재는 그런 영우에게 강렬한 분노를 느끼는데 근데 선생님한테 왜 그러는데요? 알 거 없어. 어제까지 선생님한테 서운했던 거 싹 다 뭉개졌어요. 지금 너무 핏대 나고 열받아요. 가죠. 대화를 엿들은 준영이 선재를 데리고 갑니다. 학생 카드 잃어버리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 이 책들 갖고 가라. 교도실로 데려온 준영은 선재에게 교양 서적부터 건네는데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레슨을 받으라고 덧붙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업날 보자. 이 새끼 태도가... 선재의 태도가 못마땅한 준영은 둘의 관계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알 거 없어. 세상에서 배운다고 생각해. 선재는 혜원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자 비참함을 느끼는데 하루 종일 수모를 당한 혜원은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박기영, 무지 오랜만이야. 어디 하나 털어놓을 곳 없는 선재는 막귀한테 심정을 전하는데요. 한마디로 너무 비참해. 여신에서 여인으로 추락했구나. 보통의 여인으로 격화된 혜원은 알아서 하라고 쏘아붙이는데 난 너 좀 귀찮다. 네 맘대로 해. 그러자 선재는 혜원을 집으로 초대해버립니다. 저 선생님 만나야겠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옆에 있어드릴게요. 그런데 박다미가 들이닥치죠. 전화하고 그랬잖아. 라면 있냐? 아니 없어. 우리 나가서 먹자. 그 모습을 때마침 방문한 혜원이 목격하게 되는데 지독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선재는 불쑥 찾아온 다미를 차마 돌려보내지 못하는데 너 뭐? 아니야. 하필 주차 시비에 걸린 혜원. 얼른 가세요, 아줌마. 어? 네? 아, 가시라고. 비켜줘요, 가죠. 선재에게 본의 아닌 냉대를 당한 혜원은 서러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불타는 금요일 재밌게 보냈어? 컨디션이 최악인 혜원은 주말 레슨을 받으러 온 선재를 따끔하게 혼내는데 넌 꿈도 없니? 야망 없어?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그렇게 희희낙낙 막 써버려도 되는 거야? 제가 뭘 어쨌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더 잘하지 않아? 그냥 너 살던 대로 살지. 날씨도 좋은데 기집애랑 놀러나 다니지. 오셨었네요. 그래 갔다. 갈래서 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 봤다. 둘이 아주 끌어안고 나가더라. 격렬한 질투를 받은 선재는 안심감을 느끼지만 안심하고 물어볼게요. 뭘? 그 여자 도대체 뭔데 선생님 모욕하는지. 화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비참하게 자신을 내던져야 하는 혜원을 위로해주지 못하죠. 먹이사슬, 계급. 나는 그 중간 우아한 노비?
아니요. 그래서 선재는 자신이 등신처럼 느껴지는데 협주곡 준비하자. 속상한 선재가 나약한 소리만 늘어놓자 콩쿨에서 연주할 협주곡을 준비시키려는 혜원. 다 까불지 말라 그래. 음악이 갑이야. 두 사람은 함께 다양한 협주곡을 듣는데요. 넌 이게 왜 좋아? 그냥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럼 너도 그걸 보여주면 돼. 부자들 돈은 그렇게 뺏는 거야. 혜원은 자신의 삶을 듣고 두려워하는 선재를 단단히 성장시키기 위해 독하게 굴죠. 너나 잘해. 아는 척하지 말고. 시간 지켜라. 두 사람은 각자의 기대에 부응하려 연습에 매진합니다. 다음날 네. 선재는 연습 시간에 맞춰 혜원의 사무실에 들르는데요. 내려오라세요. 연습실 어딘지 알죠? 아, 피아노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통상적인 레슨이 아니라 협주곡 연습인데. 피아노의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혜원이 싸늘하게 맞아주는데 됐어. 시작하자. 이 때문인지 시작부터 확실하게 다잡아가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바로잡기 힘들어. 다시 한번. 그렇게 가혹한 연습이 시작되죠. 같은 시각 부탁 하나 하려고. 예, 말씀하세요. 민학장은 학교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려 하는데 애들이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지. 현아 오중주 성가대. 준영은 부당한 대우를 조교한테 강요하고 저 연주료는 이거 봉사야. 돈 받고 하면 그게 찬양이냐?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해야지. 이발 새끼가. 나 택시 타고 가니까 차 좀 닦아놔. 아, 네. 한참 연습 중인 혜원은 쓸데없는 기교를 부리는 선재를 다그치는데 너 지금 손가락 운동하니? 사색도 감정도 없는 기교가 무슨 소용이야? 선생님, 지금 멋있었어요. 뭐? 장난거는 선재를 쫓아냅니다. 나가서 찬물에 세수하고 와. 선재는 화장실에서 막귀한테 하소연하는데 막귀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계속 화를 내고 있어. 지금 협주곡 연습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틀렸거든. 복 터졌구나. 협주 반주도 해주고. 꿈만 같은 일이지. 근데 숨이 막혀.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만든 거야. 먹이사슬, 우아한 노비. 자신의 미천을 드러낸 혜원이 선재의 투정을 마냥 귀여워하는 이때 화가 없고 어디로 튀어버릴까? 실장님, 대표님이 찾으세요. 도시락 하나 시켜줘. 이선재. 전대야, 이거 도시락. 네 점심이야. 먹고 아까 지적한 대목 연습하고 있어. 혜원은 심심해서 시비 거는 서영우를 뿌리치려는데 어쭈? 심심해서 시비 거는 걸 내가 뭐하러 더 들어주니? 야, 너 지금 나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 이 기집애야. 그런 조건으로 부대표 자리 줬는데 왜 딴짓 하냐고. 한마담이 언제부터 그렇게 주식 사들였니? 그래? 한성숙의 비자금을 들먹이자 시침이 떼고 일침을 가하죠. 직접 물어봐. 아니면 자세히 알아보든가. 머리는 뒀다 어디다 쓸래? 한편 준영은 영호를 통해 알아본 영험한 무속인을 찾아갔는데요. 자신에게 있어 귀인인 선재를 어떻게든 붙잡으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이 친구 이거 어디 절대 딴 데 보내지 마세요. 이 친구 때문에 교수님이 큰 도약을 하는데 큰 발판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몇 계단 더 상승을 하는 거지. 그 무렵 박다미는 밀담 중인 백 선생과 김인주에게서 선재 얘기를 엿듣게 되는데 이선재가 그렇게 잘해?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꼭 그것뿐이겠어? 아니, 선생님,
교수랑은 달라. 선재를 담당하는 교수의 와이프가 누군지 알아내려 하죠. 내가 바보냐? 그걸 선재한테 물어보게.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두 사람은 연습을 끝마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장난하니? 싫으세요? 웃으시라고. 너 이러다 까딱하면 나한테 반말하겠다? 매몰차게 구는 혜원을 붙잡는 선재. 제가 가끔 가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어떤 형이 그러더라고요. 스펙 따위 필요 없고 그냥 음악 즐기면서 살라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즐겨주는 거예요. 그게 장땡이잖아요. 먹이 사슬이고 노비고 뭐고. 목요일에 보자. 사랑에 대한 선재의 진심을 들은 혜원이 선재의 겉옷을 발견합니다. 곧장 집에 돌아온 선재는 전혀 예상 못한 인물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지금요? 내 구두 돌려놓지 마. 오늘은 좀 놀다 갈 거야. 어떠니? 여친 코스프레? 혜원은 여자친구의 옷까지 훔쳐 입고 앙탈을 부리는데 걸리면 선생님이 저요. 도망갈 때 반했어. 겁나 섹시해요. 근데 그러고 서 있어? 나갔다 오면 양치하고 손부터 씻어야죠. 바른 생활을 우선하는 선재. 오 실장 이선재 연습 끝났나요? 한편 두 사람이 연습을 끝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영은 심란한데요. 하지만 귀인인 선재에게 뭐라 할 수도 없어 미칠 노릇이었죠. 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최고로 즐겨주신다며. 그게 사랑이라며. 너 진짜 처음이야.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봐야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 한밤중에 야릇한 합주를 마친 선재에게 있어 혜원은 최고의 연주자였고 60의 표정에 저럴 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니? 선생님이 더 이쁠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몸소 느낀 두 사람은 허물없이 가까워집니다. 혜원아. 어쭈. 왜 엄마? 다양한 변주를 보여준 끝에 절정으로 치달은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미래는 종합편성 채널 JTBC의 클래식 음악계를 배경으로 20살 차이 남녀의 격정 멜로를 그려낸 드라마인데요. 김희애, 유아인을 비롯한 출연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어 방영 당시 미래가 방영하는 일요일을 기다리다 현기증을 느낀 사람들이 밀기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기에 대한 반증으로 종편이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또한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등장인물들의 세밀한 내면 묘사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들을 증폭시키는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이 한층 몰입감을 높여주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요. 제 소개를 보시고 취향에 맞으셨다면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